회사에 불만 많으시죠? 내가 겪는 노동 문제를 제보하세요. 갑질 상담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이게 처음에 참 어려워요. 처음에 맞추는 게. 네. 네. 갑질 상담소가 이제 드디어 베일을 벗고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이 개소식입니다. 갑질 상담소가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갑질 상담소는요, 어려운 우리 을들이 겪고 있는 진짜 사례를 가지고 이거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노동법 얘기뿐만이 아니라 분노 같이 해드리고 그 과정에 잔잔한 위로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갑질 상담소의 소장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 노동법을 또 쉽게 설명해 주실 직장갑질 119의 윤지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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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마음으로 이 갑질 상담소의 이 소장 자리를 수락을 해주셨는지. 일단 이 땅에 갑질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지만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네. 갑질을 하지 않는 걸 목표로 그런 각오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조금 하실 생각은 조금 있으셨나 봐요. 늘 경계를 해야죠. 근데 제가 대표라고 하니. 네. 좋습니다. 이런 자세로 또 저희가 또 갑질 상담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질 상담소의 첫 번째 갑질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뭔가요? 5월에 네. 연휴도 많고 공휴일도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휴일 연차 대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 이거 약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도 준비하면서 좀 처음 들었는데 이게 사업장에 따라서 공휴일에 쉬는 거를 연차로 대체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사실 이제 갑질의 냄새가 좀 살살 풍기는데 어떤 갑질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한 청년입니다. 저는 입사한 지는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최근 들어 정말 놀랄만한 소식을 알게 되어 퇴사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 기분 좋게 출근했던 5월의 한 어느 날, 회사 공지사항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A4 용지가 제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5월의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9월의 추석 연휴를 연차 대체를 하겠으니 참고해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공지였습니다. 선배님, 저 써있는 연차 대체, 이거 대체 뭔가요? 뭐냐니? 여기 쉬는 날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를 차감한다고요? 이거 나라에서 정해준 공휴일이잖아요. 정엄 씨 그날 안 쉴 거예요? 쉴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쉬겠다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쉬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나라에서 뭐 쉬라고 했든 회사에서 쉬라고 했든 어쨌든 쉬잖아요, 정엄 씨가. 아니 그러니까 안 쉬고 싶어서 안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 연차를 깎냐는 거죠.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나는 모르겠고 우리 회사는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저는 여기서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아니 원래 그랬다고 이렇게 넘어가다니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선배 역할 연기하긴 하는데 사실 전혀 이입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렇죠? 처음 들었어요. 원래 공휴일은 네.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쉬는데? 저 공무원 아니에요. 아닌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도 공휴일에 쉬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공휴일이고요. 일반 직장인들은 그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약간 되게 우리는 지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 CBS가 좋은 좋은 직장이라서. 회사네. 네. 근데 대기업들은 이제 뭐 당연히 공휴일에는 그냥 쉬고 연차는 연차대로 쓰는 게 되게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대기업들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은 원래 일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쉴 거면 연차로 까야 된다. 연차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연차 대체를 해왔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네네. 공무원은 쉬고 일반 직장인들은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근로기준법이 2018년에 개정이 되어서 이제 연차는 연차대로 쉬고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쉬고, 그래서 직장인들도 공휴일하고 연차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돈 받고 쉴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그럼 2018년 이후부터는 공휴일대로 쉬고 연차는 연차대로 쓰고 이게 이제 상식이 된 건가요?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사업장 크기에 따라서, 직원 수에 따라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근무하는 회사에는 모두 다 공휴일하고 연차랑 각각 별도로 다 쉴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아닌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공휴일이 일하는 날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언제 쉬는 거예요? 그러게요. 일단 좋은 사장을 만나면 쉴 수가 있죠. 아, 일주일에 하루 이제 주휴일은 법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네. 복불복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불법적인 상황인 건가요? 불법이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는 3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5인 이상 회사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쉬어야 되고, 근데 그 공휴일을 연차로 깐다? 연차로 대체한다? 이거는 사실 불법인 거죠.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대표하고 그다음에 뭐 근로자 대표하고 이제 뭐 좀 합의를 하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노조랑 네. 합의를 하면 사측이.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공휴일에 어린이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일을 하잖아요. 그날 그렇죠. 놀이동산 근무하는 사람들은 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 대표랑 합의를 하면은 공휴일 말고 다른 날 쉬는 걸로 하고 공휴일에는 일을 하는 게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가능하군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일을 시켜놓고 나중에 휴가를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죠. 불법이고. 예. 그런 사례도 많지 않나요? 많죠. 많은데 그냥 그러게요. 많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나요? 고용노동부에 네. 진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휴일인데 공휴일에 쉬지 못한다. 또는 공휴일인데 연차로 대체하게 한다.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이제 진정을 넣으면 그 근로감독관들이 회사에 계도를 하기도 하고요. 회사에 계도를 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으면 그때는 법 위반으로 유급 수당도 부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법 위반에 대해서 기소가 되기도 하죠. 기소. 기소. 여러분 공휴일에 연차 쓰게 하면 신고하세요. 그렇죠. 그래야겠네요.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렵죠. 신고하기가. 맞아요. 네. 어렵죠. 우리처럼 이렇게 일개 그냥 회사원이. 껄끄러워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공휴일에 이제 쉬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랑 평일이 겹쳤어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저는 유급으로 그냥 그날 쉬는데 토요일이랑 공휴일이 겹친 날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제 토요일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죠. 이렇게 휴무일인데. 그날도 돈을 받을 수 없을까 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토요일이 휴무일이라고 했을 때가 휴무일이 공휴일이라고 겹친 경우에는 추가로 급여가 더 나오지는 않아요.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어떻게 악용해요? 회사가. 왜냐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무일에 공휴일이면 당연히 돈 받고 쉬는 건데 휴무일이 공휴일이랑 겹쳤다. 그러면은 굳이 회사에서는 돈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휴무일을 조작해요? 조작을 하죠. 그래서 회사가 정해주는 거예요. 근무일을 따로 이렇게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휴일이 다가온다. 그날은 휴무일이라고 미리 안내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쉬긴 쉬어요. 하지만 공휴일이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휴무일이어서 쉬는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꼼수를 펴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주중에 5일 근무하면 되는데 이번 주는 수요일을 휴일로 할게. 이렇게 그쵸, 한다는 그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접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기셨나요? 이기셨나요? 다행히 네. 이겼습니다. 약간 네, 법망을 이기셨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네, 제가 해서 이겼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취지로 법원에서 승소가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무일은 미리 특정이 돼야 된다. 마음대로 안 정해놓고 나중에 꼼수 피우면 안 된다.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휴무일을 마음대로 정하면서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결국에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잠탈하는 것이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애초에 근무일 특정을 하고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휴무일하고 공휴일이 겹치면 그때는 수당 안 줘도 되긴 하겠지만 수당을 안 줄 꼼수로 마음대로 휴무일을 정하는 거,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티나는 약탈적인 행위들은 정말 정의의 심판대에 꼭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너무 잘 됐네요. 그걸로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또 분위들이. 아직 이 판결이 많이 알려진 건 아니어가지고 이 방송을 오늘, 통해서. 맞아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귀한 정보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동 이런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많이 퍼날라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이런 거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사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시죠. 공휴일 연차 대체는 불법입니다.
공휴일은 돈 받고 쉴 권리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는 뭐 대충 알았던 거지만 또 들으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 저는 우리 당연히 공휴일에 이런 결과가 돈 받고 쉬어요. 이런 결과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요. 네네, 일단 좋아요. 이름부터가 정말 그래도 좀 속 시원한 답변을 얻어서 아주 좀 기분 좋은. 돈 받고 쉬어요.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우리 갑질 사연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인 미만 회사는 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대표와 큰 싸움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는 백조가 된 20대 여성입니다.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교육업 사무직이라는 공고를 받고 또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서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설명란에 근무 인원 30명이라고 되어 있길래 어느 정도 규모는 있는 곳이구나 생각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고 첫 출근을 했는데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야말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있는 직원이라고는 꼴랑 3명이었던 겁니다. 대표님, 행정직원 하나,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가 이 3명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건데요. 5인 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휴가 규정 등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저 다음 주에 휴가를 좀 써도 될까요? 다음 주에 개 바쁜 거 모르냐? 야, 안 돼. 다 나중에 챙겨줄게. 나중에 챙겨준다는 말은 우리 대표님의 유행어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 진짜 휴가 계속 못 쓰고 있었는데 이번엔 너무 중요한 약속이라 꼭 가야 돼요. 아우, 대표가 좀 일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미리 일 다 해놓고 가려는 건데 안 되나요? 그날은 안 된다고. 때가 되면 나중에 다 챙겨준다고. 맨날 나중나중자도 저도 대표님 같은 나중무새랑은 도대체 일을 못 하겠어요. 저는 이 말을 남기고 바로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휴가 근무도 제대로 못 썼을 뿐만 아니라 공휴일에 근무한 일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말만 네이버 지식인에 넘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똑같은 노동자인데 이렇게 보호를 못 받아도 되는 건가요? 갑질 상담소에서 제발 좀 알려주세요. 네. 열연을 펼쳐버렸어. 저도 잠깐 보면서 나도 모르게 기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제가 아주 이 5인 미만 회사의 경우 정말 모든 어떤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다 열외에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에 중요한 내용들이 적용이 되긴 해요. 예컨대 뭐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는 주 휴일이라고 해가지고 유급휴일로 보장을 한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적용이 되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휴가에 관한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 휴가도 적용이 안 돼. 공휴일, 유급휴일로 이제 바뀌었는데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쉴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사장 만나야죠. 이런 사장 만나면 안 되죠. 나중무새. 근데 또 이런 사장 하면서 너무 저를 또 찍으시니까 제가 놀라긴 했는데 그렇군요. 그냥 복불복인 거군요, 그러면. 복불복이죠. 그러면 말 그대로 매일 일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법에서는 일단 일주일에 하루만 휴일로 보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6일까지 근무가 사실 가능한 거고요. 근무 시간에 관한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보면은 주 40시간까지 일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합의하는 경우에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주 52시간이 최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또 물론 영세한 기업 운영하시는 그 사업자분들 되게 힘드실 것도 알긴 알겠는데 일하는 사업체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기본권 보장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이 되게 호소력 있게 다가왔거든요. 이게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도 안 돼, 공휴일도 안 돼. 근데 5인 이상이면은 연차 보장되고 공휴일도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이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간극이 확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분은 처음에 30인이라고 알고 들었죠. 맞아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 가지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그 건으로도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그 법조항으로도? 탈출하는 게 해법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 탈출하는 그럴 건 수가. 좋아요.
탈출은 이미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은 보니까 탈출은 하셨는데 제가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은 어쨌든 이분 보니까 뭐 매일매일 일도 오래 하고 휴가도 못 썼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없죠. 없습니다. 갑자기 두통이 오려고. 이게 바로 이게 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아무것도 보장을 안 하니까 사실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죠. 네. 정말 그러면은 노동자들 간의 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그로 인한 박탈감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참 이게 5인 미만 사업장 중에도 또 좋은 회사들이 있을 거 있을 아니에요. 건데. 네, 분명히 좋은 사장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좋은 사장님도 있고 나쁜 사장님도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법이 어쨌든 적절히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운에 맡기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거고요. 가장 지금 시급하게 어떤 법이 좀 바뀌어야 되나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적용되는 규정들이 너무 적고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사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은 정말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차도 사실 마음씨 좋은 사장님들 계세요. 그분들은 또 법에 없지만 본인들이 또 보장을 하기도 해요. 더 근데 많이 줄 수도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예 법에 명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영세 사업장 뭐 중소상공인들이 이러면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아마 비토를 놓아서 국회 통과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 뭐 영세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하나하나 다 지키기 어렵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일손도 없고 이게 사실 이제 법이 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죠. 참 이게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좋은 법이 좀 나와서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조금 슬기롭게 그리고 좀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표정이 팁이요. 벌써 안 좋아지시는데. 팁이요. 네.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네. 사장님이 어떤 분인가 잘 살피고 이분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탈출. 탈출하시고요. 그래도 좋은 사장님인 것 같다. 그러면 좀 한번 견뎌보시기도 하고요. 탈출이 답으로 나올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여러분 계속 버티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점도 저희 하나의 새로운 솔루션으로 맞습니다. 아닐 땐 빨리 박차고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괜찮은 거죠. 사실 뭐 이렇게 뛰쳐나가라. 이것도 굉장히 그럼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보장이 꼭 되어 버텨야만 뭔가 그 미덕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30일 전에 미리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설사 사직서를 안 내도 또는 뭐 사장님이 사직서를 안 받아도 그냥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는 거거든요. 구두 30일 통보만으로. 구두 통보도 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고 30일 동안 뭐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자유롭게 퇴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퇴사가 쉽네요. 네. 오늘 어떻게 한번. 이번 달 카드값은 갚아야 돼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5인 미만 사업장은 참 문제가 많고 좀 개선돼야 될 일들이 참 많네요. 맞아요. 네. 네, 가장 사실 힘없는 사람들이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더 강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아쉽지만 좀 좋은 법이 좀 제정되길 바라면서 그러면 이번 사연에 우리 소장님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을 바꿉시다. 법을 바꿉시다. 역시 만만치 않은 소장님이십니다. 네, 법을 바꿉시다. 근데 저희가 이 법을 바꾸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좀 움직이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청원을 할까요? 그것도 방법이죠.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네. 영상에 많이 호응해 주시면 그게 다 반영이 됩니다. 그게 다 민의죠. 뭐. 저희 또 국회의원 한 분이 또 이것도 우연히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또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우리 두 가지 사연 다 끝내봤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옆에서 보면서 저도 분노했습니다. 네. 실감나네요. 나중무새. 네. 저 때문에 또 더 분노를 하셨네요. 네. 그렇다면 좀 제가 죄송하다. 자질이 있습니다. 자질이 있다는 게 어떤 그 갑질 대표의 자질이 있다는 예. 네, 갑질 상담소 첫 번째 시간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소장님이 해주신 그 한 줄 평 잘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갑질 상담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